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금요일장이었고요. 양시장이 파란불로 마감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장 오늘 저희 톡스타와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들 있으시다면 1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에서는 2월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을 피해가야 하는지까지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는 시간 되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1부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연락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 있고요. 방송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저하고 스타분들하고 소통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점까지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톡스타 별톡방 아직까지 입장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각이 7시 58분을 넘어서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금요일이고요. 밖에 좀 오늘 눈이 왔었는데 많은 분들 지금 귀가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톡스타 별톡방에 오늘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은 어떤 분일지 볼게요. 자, 우리 대박을 위하여님께서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대박을 위하여님 출첵 감사드려요. 1등으로 해주셨어요, 오늘. 자, 그리고 배꼽하기님의 출첵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해피해피님께서 예쁜 민재임씨님 그리고 스타님들 안녕하세요. 한일현대시멘트가 지루합니다. 68,000원에 40%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우리 해피해피님 접수 바로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실버만 양말님께서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불금은 역시 톡스타죠. 2월 14일은 옵션 만기일이었을 뿐이고 라고 하셨어요.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화답을 해줬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이 어제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해줬습니다. 참 오늘 시장 막막한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여나갔지만 과연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오늘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지 접수 좀 해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실버만 양말님, 불금의 톡스타 늘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톡스타 별톡방의 궁금증들 그리고 어떤 이야기든지 나눠보시기 바라겠고요.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1부 함께할 스타분들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1부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네. 자, 저희 톡스타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1부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두 분의 스타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뵀던 분들인데 오늘 또 뵈니까 더욱더 친근하네요. 자, 우선 김보은 스타님부터 좀 인사를 나눠볼게요. 네. 스타님, 오늘 시장 참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 예산안에 서명은 하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지금 현상이 우리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얘기 드리자면 우리 국내 증시에 아무 영향이 없었고요.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어제 만기일 날 교육해드렸잖아요. 그 매물 나올 거라고 다시 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어제 제가 교육에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어제 장 막판에 들어온 기관 물량이 외국인이 팔 줄 알고 들어온 물량이다. 근데 외국인이 안 팔고 있었으니 금융투자가 샀던 게 고가에 사게 돼서 내일 아마 분명히 매도할 거다. 매도했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교육만 어제 잘 들었으면 오늘 그냥 장 떨어지는 거 그냥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왜냐면 외국인은 팔 거고 기관에서 금융투자 팔 거면 특별히 어느 한 군데서 세게 안 사는 지수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시장 간단하게 어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으면은
뭐 오늘 시장 대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이제 절차적 과정이에요. 절차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아무런 저는 영향이 없고 만약 여기서 이걸로 조금 더 빠지잖아요. 사야죠. 당연히.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1년 내내 365일 내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셧다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크게 나서 문제가 있을 거야. 1년 내에 365일 계속 그러냐고요, 미국이.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결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어차피 해결될 건데 그것 때문에 밀린 거는 해결될 악재 가지고 밀린 거잖아요. 그럼 사야죠. 예.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 거를 쉽게 생각하셔야지 막 못 때렸지 못 때렸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어제 다 얘기 드렸고 시황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 뭐 얘기 드렸으니까 별로 고민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 어제였죠. 증권스쿨 코너 시간에 김보스타께서 또 수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대로 또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김보스타의 의견 함께 해봤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워싱턴에서 또 다음 일정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스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미중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 두 가지 큰 이슈가 국내 시장을 조금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이제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김본스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옵션 만기일 날 그 4천억의 기관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밤에 그 전날 저녁이었죠. 밤 10시 30분에 미국에서 이제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소매 판매 지수가 전월 비해 감소하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은 12월 달에는 어떤 부분이냐 쇼핑 시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대목이라 얘기하는 12월 달에 소매 판매 지수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제 지표의 그런 실물 경기의 그런 둔화적인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는 부분들이 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또 중국에서 또 발표가 있었었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전월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과 미국 이 양대국이 이제 경기 지표 자체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외국인들의 그런 매도세를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 시장 전체가 또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되었을 때 그런 뉴스가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마 그 시장에서는 이 경기적인 부분에 좀 더 이제 민감해지는 그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종료가 됐는데 다음 주 워싱턴에서 다시 한번 협상이 재개가 됩니다. 계속 다음 주 시장도 이런 이벤트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오기 전에 또 오늘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시원하게 날려가는 시간 보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은요. 1부에서 먼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의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좀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종목명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별톡방에 남겨주신 분이죠. 날마다 수익님의 종목부터 볼 겁니다. 우리 조영석 스타 지목하셨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날마다 수익님께서 강스텐 바이오텍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매수가 19,900원 그리고 비중은 20%를 담고 계십니다. 오늘 좀 흐름이 그냥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 강스텐 바이오텍 전망이 좀 어떨까요? 예, 그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종목들이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오후장 들어서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그 임상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면서 신라젠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이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그 강스텐 바이오는 이제 400원 하락한 19,0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19,90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대비 그렇게 크게 손실 중이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이제 코스닥 전체적인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
종목들이 다 제약 바이오주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한다. 그거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주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도 조금 조정,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좀 시장이 조금 다운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더 이제 지수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약 바이오주도 조금 같이 좀 조정의 부분들이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9,000원이 이제 마지막에 지지가 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파 시스템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알파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단기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꺾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이 이제 그저께죠. 이제 어제죠. 어제부터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 예측 지표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전환됐다는 의미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하락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금 매수가 대비 밑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500원 18,500,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 18,000원 라인까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18,000원에서 다시 지지가 나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왜냐면 1월 달에도 18,000원대 이 두 번의 그런 지지,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지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18,000원 지지되고 다시 상승했을 때 이 강스텐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지만 중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전 고점 23,000원대 이상에서 1차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선 중기적으로 전략을 세워두셨다면은 보유 의견 우리 조영석 스타께서도 함께 찬성을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가 우선 23,000원 이상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성향에 맞게 끌고 가시면서 또 궁금하실 때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별톡방으로 계속 이어갈 건데요. 별톡방 좀 열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에 지금 우리 실버만 양말님 다음으로 재호님께서 안녕하세요. 톡스타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재호님, NC트롯. 그렇다면은 바로 저희가 접수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와주세요 톡스타님이라고 하셨네요. 우리 재호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효선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자님. 서울에는 눈이 많이 왔다던데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조심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해요 효섭님. 오늘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롱부츠 아주 튼튼한 걸로 신고 왔습니다. 우리 효섭님도 효섭님 계신 곳은 눈이 오지 않았나요? 궁금하네요. 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둥그리 왕자님, 안녕하세요. 김보스타님, 캐몬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둥그리 왕자님, 종목 바로 접수해드립니다. 자연이님께서 출첵합니다. 모처럼 한양 왔는데 눈이 오네요. 눈길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네요. 지금 서울에 오셨나봐요. 우리 자연이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자연이님도 눈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꼽하기님의 썬데이 토즈도 바로 지금 접수해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해피해피님께서 김본스타 지목하셨고요. 종목은 한일현대시멘트 68,000원에 4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네요, 스타님. 한일현대시멘트요? 네네. 뭐 시멘트주가 다 똑같아요. 근데 뭐 시멘트주가 경합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 68,000원의 매수가는 정말 안 좋죠. 정말 안 좋은 매수가입니다. 이거는 의미 없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뭐 이미 매수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단점은 뭐냐, 비중이 40% 너무 많습니다. 무슨 한일현대 시멘트로 무슨 부경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무슨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싣습니까? 이런 종목은 비중 20%도 아까운 종목이에요. 사실 이런 종목은. 그래서 이런 종목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이렇게 중소형에 이제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안 받쳐주는 종목은 비중 10% 이상은 싫지 말자 항상. 그 부경화 누릴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자, 한일현대시멘트. 자, 한일시멘트가 이제 제가 알기로 충북 쪽에 있을 거예요. 충북 단양인가 그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시멘트가 이제 강원도에 있고요.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을 했는데 합병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경협주 쪽으로 막 이슈가 불 때 강원도 라인에 있는 동해안 라인에 있는 시멘트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엄청 올랐습니다. 2018년에 엄청 올랐죠. 예.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게 끝입니다. 앞으로는 뭐 보시면은 기대감이 없을까요? 기업 보시면은 자, 지금 한일현대시멘트예요. 올해 적자죠. 자, 그다음에 쌍용양해. 자, 아니 쌍용양해 놔두고 도대체 한일현대시멘트 왜 사는 겁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현대시멘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갑자기 내일 당장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살짝 약간 정신상태가 이상해져가지고 미사일 쏴버렸어요. 그럼 자 대폭락을 하겠죠 다들 경협주들이. 그러면 쌍용량이가 많이 밀릴까요? 한일현대시멘트가 많이 밀릴까요? 예, 한일현대시멘트 실적 없는 한일현대시멘트는 폭락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쌍용량이는요 많이 안 밀리겠죠. 실적 잘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시멘트주 내가 특별히 한일현대시멘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너무 사랑해요. 그냥 이름만 봐도 막 가슴이 설레요. 그럼 어쩔 수 없는데 예, 이 세상에 그런 종목은 없잖아요. 수익을 줘야 설레는 종목이지, 그렇죠? 그래서 다 팔고 쌍용량에 넘어가십시오. 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일현대시멘트를 40%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팔고요. 그냥 쌍용량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예, 쌍용량으로 그냥 넘어가셔서 쌍용량이가 무슨 내륙에 있는 시멘트 회사라서 더 좀 수혜를 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없습니다. 경협되면요 어차피 모자라요 시멘트. 어차피 모자르고 어차피 다 날라야 돼요. 어차피 다 나를 거기 다 수혜 볼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쌍용량에 다 옮겨 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쌍용 양회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한일현대시멘트 들고 가시면서 손실이 어렵다 싶으시다면 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쌍용 양회 김본스탁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종목. 예,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여기서 한일현대시멘트를 팔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손실이. 그쵸. 똑같아요.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팔고 쌍용량에 들어가나 어차피 주가 레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손해도 없습니다. 그냥 한일현대시멘트 그대로 팔고 손해 하나 있겠네요. 수수료가 들겠네요. 예. 수수료 하나 나가는 것 말고는 손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본스탁께서 계속 지금 한일현대시멘트 대신에 좀 종목 교체 의견으로 권해드린 쌍용 양회 종목도 그렇다면 함께 좀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계속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봐드릴까요? 가불메탈. 가불메탈. 매수가가 2,650원에. 예, 20%예. 20% 담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2,650원에 비중 한 20% 이제 잡으셨는데요. 이제 약간 이제 지금 한 5% 정도 한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 가불메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이 가불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영위하는 회사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이제 대북 관련주죠. 대북 관련주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좀 함께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2,500원대가 딱 2,500원대가 안착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00원대가 이제 돌파가 되게 되었을 때 지금 2월달 내내 2,500원대에 대한 공방들이 이제 상 방향으로 이제 뚫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차트적으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력 매집 추정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승 예측 지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전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요, 가불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세력 매집선 자체가 위로 좀 올라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좀 더 실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50원에서 이거를 길게 가져가실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거를 매매를 하시려고 매수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가불메탈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차트로 말씀드린다면 2,500원 돌파가 될 경우는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20원대가 돌파가 되었을 때 그런데 이제 전 고점이 2,700원입니다. 그래서 2,700원대는 매물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북 관련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 지나고 나서는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대북 남북 경협주가 조정이 나왔고요. 대북 관련주 부분들은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2,700원대 수준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수익 한해서 좀 나오시는 부분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상담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로 이어갈게요. 김본스타와 함께합니다. 종목명은 현대중공업지주 4477님께서 보내오셨어요. 40만 2천 원에 20%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현대중공업
종목은 많이 봤는데 중공업 지주 좀 생소해요, 스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원래 옛날에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이 이제 여러 개로 쪼개졌죠. 현대중공업이 엄청 큰 회사였다가 2007년에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막 사회 초년생이 나왔을 때 현대중공업 주식 100주 들고 있다. 부자예요, 부자. 친해져야 됐습니다. 막 같이 막 어떻게든 친해지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현대중공업이 잘 나가다가 전 세계 1위 조선사죠. TV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TV에서 고 종종 회장님 나오셔가지고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 테니까 이 배를 여기다 맡겨라 뭐 이런 하면서 뭐 그런 CF도 있었잖아요. 그 CF의 그 회사예요, 현대중공업. 네, 그러다가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쓸데없이 그 해양 플랜트 죽어라다가 어마어마하게 손실 내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금 나락에 빠졌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이제 분리된 겁니다. 현대중공업 지주회사로 전환해서 현대중공업 지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뭐 현대건설기계 뭐 해가지고 쭉 회사가 나뉘었어요. 나뉘었는데 근데 왜 하필 현대중공업 지주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이런 분들은 좀 전화를 하셔서 좀 상담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굳이 현대중공업이 아닌 현대중공업 지주를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면 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드릴 텐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 드리자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지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현대중공업으로 갈아타십시오. 다 팔고 갈아타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다 팔고요. 그냥 현대중공업 그대로 그 돈으로 그대로 현대중공업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라인 잡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주회사예요. 현대중공업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솔직히 직접 수혜 받는다고 치면요. 누가 받겠습니까? 수혜를 누가 받을까요? 현대중공업이 먼저 받겠죠. 지금 카타르 노스돔이라고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의 10% 정도 돼 있는 그쪽에서 카타르가 이제 거기에 이제 10년 전에 카타르가 45척의 LNG선을 발주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때 다 싹쓸이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타르가 10년 만에 다시 찾아와서 우리나라 축구를 일단 이기고 왔죠. 이기고 왔으니까 좀 미안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수주를 주려고 발주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밖에 LNG선 만들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LNG선 그 기술력이요. 저기 발대만큼도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중국은 뭐 LNG선 만들다가 배 안 깔아앉으면 다행이에요.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 배 만들다가 배 컨테이너선 막 침몰하고 그거 보셨나요? 갑자기 잘 가던 배가 두둥을 나가지고 침몰하고 막 요즘 그럽니다. 일본하고 중국 배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배밖에 믿을 게 없어가지고 LNG선 발주하는데 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잖아요.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10년 전 카타르 45척 발주할 때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3분의 1을 LNG선을. 그러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요. 인수한 단사에서 카타르 노스돔 50척짜리 발주 나와요. 거기에서 최소 30척 가져갑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중공업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두산중공업하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그것 때문에 지금 우려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서 모회사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거 아니에요? 모회사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만약 현대중공업 문제 생기잖아요? 유상증자 누가 합니까?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해야 돼요. 어차피 돈 없어집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그래서 현대중공업 다 팔고 현대중공업 지주 다 팔고 현대중공업으로 그대로 오래날 시초가에 사시면 끝납니다.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톡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현대중공업 지주 종목교체 의견으로 현대중공업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 혹시라도 현대중공업 지주를 지금 손절하시고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다음 주 시장에서 하시게 된다면은 또 그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저희 별톡방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김본스타 개인 톡방 찾아가셔가지고 무료로 전략을 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별톡방에 올라온 종목이죠. 우리 재원님의 종목이에요. NC트론 조영석 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86원이고요. 비중을 80%를 싣고 계십니다. 마이너스가 너무 심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주가가 더 낮아졌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지금 세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세 자릿대 지금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계속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그 NC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회사 이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주주 변경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지금 좀 느낌적인 부분들이 회사가 자꾸 이제 팔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실질적인 회사의 그런 사업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요번에 또 임시주총 결과가 또 나옵니다. 보게 되면 계속적인 사업 목적 추가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이 NC트론 같은 부분들은 아마 이제 이슈나 공시 부분들로 이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같은 경우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게 됩니다. 이 NC트론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 차트를 보게 되면 이날이었죠. 아마 886원대를 매수하셨다면 이날 그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아마 이제 더 상승할 거 보시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날이 세력들이 다 뺐던 세력 수급선이 다 빠졌던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전날 올리면서 급락하는 이 세력 매집선이 내려가는 부분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날이죠. 이날 급락했던 날 거의 지금 수급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차트를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주주 변경 또 임시주총을 통해서 사업 목적 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회사들은요. 이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가 실적적인 부분도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질 거로 예상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경우는 비중 축소 권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종목 교체를 하실 때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올라와서 기술적인 상승이 왔다. 그러게 되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종목을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슴 아프시겠지만 NC트론 조영석 스타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재호님.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상담 역시나 별톡방에 들어온 종목이죠. 동구리 왕자님, 김보스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캐몬이에요. 캐몬. 1,790원에 15%.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타이밍을 좀 놓치셨나 봐요. 매수가 터치가 나왔었는데 지금 1,79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번 종목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몬. 자, 캐몬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요. CRO라 그래서 컨트랙트 리서치 오거나이제이션. 즉 뭐냐면 화장품, 의약품 뭐 이런 것들 이제 독성 실험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물질을 만들었는데 이 물질이 제대로 된 물질인지 한번 검사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캐몬이나 이런 회사들이 네, 우리가 검사해 줄게요. 검사해가지고 이거 문제 없네요. 이거 문제 있네요. 이거는 뭐가 독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물질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연구 영역 해주는 회사예요. 연구 영역 해주는 회사인데 캐몬이 이제 이쪽에서 물론 기술력이 있는데 1등이 아니에요.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데 뭐 이쪽이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뜨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현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1등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1등이 어느 회사냐면 바이오톡스텍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이 우리나라 시장 좀 1위거든요. 근데 주가 똑같아요. 똑같죠, 그렇죠? 그냥 잠잠합니다. 잠잠한데 저는 웬만하면 1등 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바이오톡스텍하고 캐몬의 차트를 보시면 이제 캐몬 같은 경우는 이등주기 때문에 좀 등락폭이 좀 세요. 그러니까 바이오톡스텍보다. 그래서 바이오톡스텍은 약간 산을 그리면서 바이오톡스텍 이건 산을 그리면서 이렇게 주가가 그려지는데 캐몬은 막 갭 뜨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가 빠른 매매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바이오톡스텍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총 차이는 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지 않는데 커봐야 이런 회사가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은 회사들이고 기술력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저는 웬만한 바이오톡스텍으로 다 그냥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등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캐몬 같은 경우 올 떴는데 올 땐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딱히. 근데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캐몬이 드디어 흑자전환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다. 근데 오늘 띄웠는데, 윗꼬리 말고 다 밀렸잖아요. 그냥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단타 설거지 했다고 하죠? 이게 그냥 전문용어로 하자면. 단타 설거지 나가는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캐몬에 많은 기대를 가지신 맛이신데, 근데 15% 정도 매수가가 1,790원이면요, 손절을 걱정할 때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내가 바이오톡스테로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이동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 이동하기 싫다 그러면 캐몬 같은 경우 손절가를 뭐 얼마나 잡아주시면 되냐면 1,400원 잡고 그냥 계속 보세요. 예, 지금 밀릴 때까지 많이 밀렸다고 봅니다, 저는. 밀릴 때까지 많이 밀렸다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바닥 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조금 손실봤다고 해서 굳이 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좋아지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고 계셔라.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시면 되냐면요. 2,5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금방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금방 가요. 예, 그래서 2,5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좋다. 별로 손절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둥그리 왕자님 지금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 것 같아요. 목표가 2,500원 그리고 보유하고 가시면서 손절가만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400원 손절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문자로 보겠습니다. 조영석 스타프로 9254님께서 창해 에탄올을 보내오셨어요. 25,100원에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손실을 상당히 많이 보고 계시는데 손절을 왠지 잘 못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다른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자체로는 좀 안정적입니다. 이게 주정 회사이기 때문에 주정 업계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최대주로 갖고 있는 회사가 이 보혜양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보혜양조가 이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 관련된 그런 어떤 대선 테마에 또 포함이 된 종목이 이제 보혜양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테마가 나오는 부분에서 유시민 의원이 나오는 부분에 될 때마다 이 창해 에탄올이 이제 보혜양조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적으로는 이 회사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막 출렁이거나 그런 어떤 매출액이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대를 25,100원 굉장히 좀 높게 매수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25,000원대를 매수하셨다면 아마 그 전 대선 테마 때 굉장히 오랫동안 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날이죠. 이제 12월 달 한번 이제 대선 테마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수급적인 부분, 세력 매집선이 급락하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1.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두 개 다 이제 상승하는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예, 동일하게 상승하는 신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요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했던 그 금액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을 떠나서 가격대가 오는 것들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 이제 대선 테마적인 부분들이 움직여서 보혜양조가 좀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되었을 때 같이 좀 움직였을 때 이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해 에탄올도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썬데이토즈 종목 들어와 있네요. 100님의 종목이에요. 김본스타 앞으로 비중을 100%를 실으셨어요. 우리 100님께서 24,800원에 100%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썬데이토즈 요즘 흐름 어떤가요? 네, 화끈하시네요, 100%. 예, 비중 한 100% 그냥 몰빵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몰빵 하시는 분 중에 결과 좋으신 분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거의 손에 꼽거든요. 한 100명 보면 1명 결과 좋고 나머지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립니다. 그냥 빨리 절반 팔고요, 내일. 내일 당장, 월요일날 바로 절반 팝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절반 파라는 거예요, 일단. 그냥 무조건 절반 파세요. 예, 100% 가지고 있는 것, 습관 자체가 주식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주식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100% 한 방에 다 넣어서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우리, 이제, 저희가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로 뭐라 그러면, 불나방이라 그래요, 불나방. 예, 불나방이다. 예. 근데 썬데이토즈 그것도 100%? 이건 승부보기도 애매한 종목입니다. 썬데이토즈 뭘로 유명한 회사입니까? 애니팡. 예. 네. 애니팡이잖아요. 그 기억나는 게임이 있나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썬데이토즈 애니팡 기억나는 게임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이에요. 없거든요, 실제로. 예, 기억나는 게임이 없습니다. 예, 즉, 무슨 말이냐. 애니팡 가지고 주정창 그냥 해먹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모회사가 이제 스마일 게이팅 홀딩스인데, 물론, 모회사는 좋아요. 모회사는 현재, 로스트아크라는 대작 게임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근데 그 로스트아크에서 돈 번 돈이 썬데이토즈로 흘러가냐? 흘러갈 리가 없죠. 이렇게 모회사가 있고 그 자회사가 썬데이토즈인데
로스타크는 모회사에 연결돼 있는데 자회사인 썬데이토즈가 뭔가 이렇게 뭐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뭘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돈이 뭐든 물론 인력들이야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지금 로스타크라는 게임하고 보면 로스타크는 MMORPG고 에이팡은 그냥 국민 그냥 게임인데 퍼즐 게임인데 게임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력 뭐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뭐 저는 아무 시너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썬데이토즈는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신작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르긴 오를 겁니다. 지금 밑에 지금 한참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왔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잘 다지고 올라왔죠. 그래서 손절가는 2만 원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내일 월요일에 당장 파시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100% 가지고 있는 습관이 절대 좋지 않다. 갑자기 내일 어느 날 갑자기 신작 취소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주가 대폭 나올 텐데.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게임주를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방학 다 끝났잖아요. 이제 학생들 열심히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 다녀야 되는데 무슨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제 많이 안 할 거예요. 많이 접속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게임에 대해 발생한 매출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리예요. 진리니까 지금 게임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지금 바닥권에서 뭐 소폭 손실이 있긴 하시지만 바닥권이 잘 다져올 때 주가를 잡으셔서 저는 가격대는 나쁘지 않는데 그래서 손절가 2만 원 잡고 월요일날 당장 50%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 가지고 가시는데 신작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지금 신작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썬데이토즈에서. 근데 신작 얘기가 나올 때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올라올 거예요. 그때 다 파세요. 예. 신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어차피 썬데이토즈 신작 망할 거니까. 예, 망한다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혁신이 없는 회사예요. 많이 혁신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차피 신작 기대감으로 딱 왔을 때 그때 팔고 바로 빠져야 돼요. 그 들고 있다가 신작 더 매출 나오겠지 버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원래 그렇게 게임주는 원래 그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신작 나오면은 주가 안 가요. 예, 그러니까 신작 나온 뒤에 주가 안 가니까 신작 기대감 올라왔을 때 다 던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썬데이토즈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솔브레인. 솔브레인. 예, 53,330원에 네. 30%를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전망이나, 목표가, 뭐, 손절가, 기타 뭐, 그런.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한번 따져볼게요. 예. 스타님? 네, 매수가가 이제 53,330원인데요. 제가 좀 묻고 싶은 부분들은 이 솔브레인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먼저 결정을 하시고, 이제 더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업 실적이 이제, 작년 영업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55% 정도 그렇게 크게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648억, 매출액이 이제 9,633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의 결과가 재작년 대비 24% 정도 이제 매출액도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근데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 기준보다 11% 정도 하향하는 결과치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어제 조금 더 밀리고 오늘은 조금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밀린 부분은 솔브레인 자체적으로 밀렸다기보다는 이 반도체 전체적인 시장이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표주, 반도체 재료, 반도체 장비, 네. 그다음에 뭐 폴더블 펀 이런 모든 종목들이 다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솔브레인을 접근하신다면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력 매집성 같은 경우가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 차트 위에서 계속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재료도 납품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소재 재료들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력적인 부분들은 되게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솔브랜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제하고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과 같이 그동안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조정받을 때는 솔브랜도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까지, 5만 초반대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5만 1,000원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시면 이 부분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라고 본다면 솔브랜딩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인 6만 5,000원대까지도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속이 시원해지시는 답변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문자로 볼 겁니다. 나스미디어 김본스타와 함께 풀어볼 거고요. 5408님의 궁금증이에요. 33,500원에 75%입니다.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끌고 가서 좀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까요? 네, 나스미디어. 참 제가 사연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정말 사연 많은 종목인데요. 제가 차트를 제가 펼쳐놨는데 라인 2개를 그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6만 원에 제가 원래 6만 원에 이게 나스미디어에서 예전에 샀거든요. 2017년에.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저희 톡방에 문자로 있어요, 이게. 제가 최고가에 팔았어요. 93,700원에. 딱 수익 실현하고 그때 회원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잘하시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만했어야 되는데, 나스미디어를. 또 7만 원에 또 들어갔어요, 빌렸을 때. 이제 살짝 눌렸네요. 예. 그리고 5만 원 손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꽤 크게 본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익도 크게 봤지만 손실도 꽤 크게 봤던 종목인데 네. 그렇습니다. 애틋하고 좀 뭐라 그럴까 왼수 같기도 하고 이 종목. 근데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요. 그 미디어 랩사입니다. 미디어 랩사고 광고 주로 우리가 유튜브 막 보잖아요. 유튜브 막 보다 보면 네. 막 이상하게 광고 나는 뭐 내 특성에 알맞게 광고가 막 떠요. 그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네, 광고 띄워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미디어가 이제 잘 되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뭐, 첫 번째, 우리나라 광고 시장이 좀 많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수를 보세요. 광고 시장이 커지겠는지. 안 쪼그라들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 넷플릭스 들어온다고 하고 난리인데, 나스미디어 고민 많을 거예요, 지금. 예, 뭐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나스미디어가 잘 되려면 그 해 이벤트 좀 큰 게 있어야 돼요. 2019년 이벤트. 자, 생각나는 거 시청자분들 아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예, 안 나요. 정상이 없으니까. 2019년 이벤트 그게 없어요. 대형 스포츠 이벤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스미디어가 뭐 바로 반등을 하긴 좀 쉽진 않으나 매수가가 너무 좋아요. 매수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매수가 잘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딱 그냥 바로 그 26,000원 좀 약간 길게 잡아주세요. A양 바닥 잡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워낙에 안 좋았던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안 좋았던 악재들 모두 반영됐고 이제 더 이상 악재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나스미디어 악재가 나오잖아요. 이미 한 세대 맞은 뺨이에요. 이미 세대 맞은 뺨이라서 별로 뺨 세대 이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낙제 나왔다고 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하시고 손절가 좀 길게 잡아서 27,000원 정도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딱 라인 그어놨잖아요. 6만 원입니다. 한 번 탄력받으면 무섭게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긴 폭으로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로 보시면 좀 좋은데 이 종목은 근데 달리면 빨리 달리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한 6만 원까지 좀 길게 보신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나 6만 원까지는 내 도저히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6만 원까지 못 버틴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75% 가지고 있죠, 비중을.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절반으로 확 줄인 다음에 줄인 상태에서 가지고 가십시오. 줄인 상태 가져가시고 내가 비중이 손이 안 나간다 그러면은 4만 원대에서 4만 원 딱 도달하면 좀 확 파십시오. 절반 정도 비중 파시고 나스미디어 얘기들이지만 천지개벽해가지고 막 8만 원, 9만 원 안 가요, 절대. 이게 끝입니다. 지난번 9만 원 본 거요. 아마 이 기업이 다시 계속 살면서 다시 보지 못하는 주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스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끌고 가자. 이거 말고도 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오래 걸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스미디어 좀 중기적인 긴 호흡으로는 목표가 6만 원 세워드렸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가죠. 종목부터 볼까요? 한국항공우주 366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보겠습니다. 37,600원에 35%입니다.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꼭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한번 볼까요, 스타님?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그 KFX 사업에 이제 그 부분에서 매출이 좀 기대되는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이 부분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뭐 여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 KFX 사업에 분담금을 이제 납부하는 그런 부분들 소식으로 인해서 1월 달에도 조금 이제 반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방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예전에 이제 한번 우리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이었죠. 작년 10월 달에 급락 후에 이 주가가 거의 다시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로엔너 알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0월 달이었죠. 10월 달 이후로 세력선 같은 경우도 쭉 내려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위치 판단 지표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11월 달부터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 이 35,000원대, 36,000원의 상단과 이 하단이 32,000원대 하단을 보고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세력 매집선 같은 경우가 아직은 이제 밑에 있지만 세력 매집 추정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도 올라오지는 모습들이 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가 37,600원이라면 지금 35,000원대 이상, 36,000원대가 돌파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 돌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어제였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많이 실리면서, 5%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의 음봉이 있지만 100원의 상승을 마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트로 말씀드린다면 36,000원 돌파가 되었을 때 충분히 매수가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은 길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밀렸던 이제 시가죠. 38,000원대를 돌파하는 부분들은 쉽지 않을 거라는 좀 본 관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돌파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600원이라면 36,000원 돌파를 보시고요. 36,000원 돌파되었을 때 매수가 근처에서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종목 교체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이제 뭐 손절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박스권 하단입니다. 32,000원. 32,000원이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는 이제 매도하는 관점을 가시게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32,000원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36,000원 돌파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죠. 9940님께서 아주 오늘 시장과 참 어울리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김보스타 앞으로 화장품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화장품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국콜마 깜짝 실적도 그렇고 앞으로 좀 다시 한번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봐도 괜찮은지 저도 궁금한데 아모레퍼시픽 매수 의견도 함께 주실까요? 네. 한국콜마를 사시죠. 아모레퍼시픽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좀 내려와 있지 않나요? 자,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모레퍼시픽이다. 예. 이상한 생각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죠, 그게? 아모레퍼시픽은 4분기 실적 국내 영업 적자 났는데? 적자 전환했는데요? 굳이 이걸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니까 한국콜마 하세요. 잘 나오는 걸 하세요. 잘 나오는 거를. 자꾸 못 나오는 걸 자꾸 막 일로 가보면 어떨까, 저로 가보면 어떻게 싼 것 같은데요. 제가 아모레퍼시픽 사겠다고 막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제 1부 보시고 2부는 안 보시는 분들, 2부 보시면 제가 화장품 안 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노래를 불렀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중국 백화점을 가보세요. 설화수하고 똑같은 가격에 에스트로 덮개 있다니까요. 심지어 그보다 싸요. 팔리겠냐고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예, 프리미엄 제품에서 아모레퍼시픽 아직 안 되고 있다니까요. 안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걸 사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화장품 회사 중에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걸로는 승부 안 나요, 우리나라. 자, 연우. 자, 화장품 용기 케이스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실적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목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 화장품 다른 것들을 뭐 많이 실어서 갈 수 있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쪽이 좋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집중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잠깐 너무 밀려서 살짝 반등한 정도다. 근데 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다. 용기인데 중국 화장품 회사들한테 납품하는 회사니까 이런 쪽으로 보자. 아니면 뭐 코스맥스 가야죠. 예. 예. 코스맥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솔직히 다른 주요 브랜드들 거를 그냥 통째로 맡아서 만드는 이런 회사들이 차라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지고 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잘 돼서 우리나라 국위를 서장하고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정말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합니다. 기업은 사랑해요. 근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되길 바라지만 잘 되길 바랄 땐 타이밍은 뭐 어느 때냐, 가만히 기다리시고 12만 원 돌파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 주세요. 예. 주가가 12만 원을 올라온다. 그러니까 아니 올라오면 더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올 때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더 비싸게 추세를 바꿨을 때 들어가서 사서 거기서 수익을 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꾸 실적,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맞춰서 이렇게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개선이 전혀 안 돼 있다. 오히려 국내 사업부 적자 났다. 예,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살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니까요. 다른 종목으로 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화장품 종목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보다는 다른 종목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라는 김본스타의 의견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LGU 플러스 7539님의 궁금증 조영석 스타와 함께 가겠습니다. 16,600원에 80% 보유 중인데 CJ 헬로 인수 이슈는 아예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좀 비중이 크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CJ헬로를 인수하는 이제 인수 업체입니다. 그래서 피인수 업체인 CJ헬로 같은 경우는 이 CJ헬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각에 대한 소식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컨센서스 하향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그 증권사의 그런 어떤 레포트가 나왔던 부분들이 주가를 좀 많이 눌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면 LGU 플러스에서 CJ헬로가 들어와서 사업군 자체가 더욱더 보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케이블 TV 쪽 또 이제 LGU 플러스 갖고 있는 그런 고객들과 합쳐진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조금 많이 바닥에 나와 있지만 이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80% 비중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비중이 좀 많이 높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본다면 이 부분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지만 16,000원대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무조건 축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시면 18,000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LGU 플러스 시원하게 답변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우선 1부 여기서 먼저 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두 분과 함께 2부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주식 사진 마라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2부로 돌아오기 전에 퀴즈 보고 가겠습니다. 화면 위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정부가 세종시와 부산시에 추진 중인 국가 시범도시로 각종 신기술과 첨단 서비스가 집약된 곳을 이르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멕시코시티, 2번 고담시티, 3번 스마트시티.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2부에서는 힌트까지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0분만 있다가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